FDA가 부스터샷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내놔 당초 20일 시작하기로 했던 3차 접종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케어 특별 등록으로 280만 명이 추가 가입해 정부 건강보험 이용자가 12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가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페이스북이 자회사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유해성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대부분 오픈되고 가족 이민은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부스터샷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해 3차 추가 접종이 연기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는 20일 화이자 백신부터 추가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FDA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9월 안에 3차 접종이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델타 변이의 기승과 6개월 경과 등으로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해 3차 부스터샷에 돌입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연기될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FDA가 부스터샷 시작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해 연기가 확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려면 17일 FDA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을 권고하고 FDA가 이를 공식 승인한 후 CDC가 사용을 권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권을 갖고 있는 FDA는 17일 전문가 자문위원회 브리핑할 23페이지로 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부스터샷을 지금 시작하는 데에는 부정적, 회의적인 입장임을 표시했습니다. FDA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승인된 백신들은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중증 발병과 사망을 막아주는데 충분한 방어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FDA가 회의적인 보고서를 17일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제시하면 이번 회의에서는 승인 권고 대신 연기를 권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부스터샷을 언제 시작할 것이냐는 물음에 FDA 등 규제 당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CDC는 60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집단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보다 감염 가능성은 4배 반, 중증 입원은 10배, 사망 위험은 11배나 높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FDA와 CDC의 이 같은 보고서는 부스터샷을 강력히 추진해온 화이자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20일 화이자 백신부터 3차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연기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화이자는 4만 4천 명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2번 접종을 마친 지 6개월 후에는 면역 효과가 9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2달마다 6%씩 줄어든다며 3차 부스터샷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는 또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들은 면역 효과가 2번 맞은 사람보다 5배 내지 10배나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스터샷 시작 시기를 놓고 제약사들과는 달리 과학자들이 강한 회의감을 표시해 논란을 겪어왔는데 승인권을 가진 FDA와 CDC가 잇따라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있어 미국의 부스터샷 시작 시기는 일단 9월 20일에서 연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팬데믹에 따라 시행된 오바마 케어 특별 등록으로 280만 명이나 추가 등록해 정부 건강보험 이용자가 1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이용자들은 1인당 한 달에 67달러씩 건강보험료를 추가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시절 폐지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ACA 오바마 케어가 바이든 시대에서는 정반대로 강화되며 큰 인기를 다시 끌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였던 2월 15일부터 오바마 케어 특별 등록을 허용해 6개월이나 시행하다가 8월 15일에 마감했습니다. 6개월간의 특별 등록 기간 중에 미 전역에서 오바마 케어에 추가 등록한 미국인들이 무려 280만 명이나 된다고 바이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헬스케어.gov나 주별 사이트를 통해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구입해 이용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무려 122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CA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을 주별로 보면
전역에서 플로리다가 212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63만 명이나 되고 텍사스가 129만 명, 노스캐롤라이나 53만 6천 명, 조지아 51만 7천 명, 뉴저지 27만, 버지니아 26만 2천 명, 뉴욕 21만 6천 명, 메릴랜드 16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인 900만 명 이상이 정부 보조로 매달리는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4월부터는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정부 보조를 늘려 매달리는 프리미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한 달 평균 $67씩 낮춰주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한 해의 건강보험료로 $800를 더 지원받고 있는 셈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20개 주와 워싱턴 DC 주민들은 매달 할인받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75를 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도 많게는 무려 90%나 대폭 낮아져 $750가 $50로 대폭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2년 동안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 확대안을 항구적으로 시행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뉴욕주가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은 뉴욕주의 백신 의무화 방안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결한 건데요. 이로써 1억 명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공무원은 물론 100인 이상의 민간 업체들에까지 1억 명에게 백신을 의무화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격적인 전략이 장벽에 부딪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는 아니지만 뉴욕주의 백신 의무화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비슷한 소송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유티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허드 판사는 뉴욕주가 병원과 널싱홈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포함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킨 방안이 연방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허드 판사는 뉴욕주가 의료 종사자들에게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며 종교적 신념에 의해 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드 판사는 뉴욕주 정부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오는 28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욕주의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는 당초 시행일인 27일을 전후해 위법, 위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 17명이 개인적인 종교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도 집단보다는 개인적인 자유 권리 침해로 소송이 본물을 잃어 자칫하면 강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과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인권법 등에는 개인적인 종교 자유에 따라 이번과 같은 백신 의무화에서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이 본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대해 위법, 위헌으로 소송을 제기할 채비를 하고 있어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보수파 법관들에 의해 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공화당 아성뿐만 아니라 이번 뉴욕주와 같은 민주당 우세 지역의 연방법원 판사들도 위헌 판결을 내리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넘기 힘든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회 공유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유해성을 알고도 숨긴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보면 10대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인스타그램 사용 후 삶이 더 비참해졌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는 거대 기업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걸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보면 청소년 중에서도 가장 악영향을 받는 것은 10대 소녀들로 셋 중 하나는 인스타그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더 비참해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넘쳐나는 화려한 일상과 완벽한 몸매의 여성들을 보면 자신이 초라해진다는 겁니다. 남자 청소년들도 피해를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0대 소년 중 14%는 인스타그램 사용 후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이 든다 말했습니다.
영국 청소년의 14%, 미국 청소년의 6%는 인스타그램 사용 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의 경영진이 이러한 자체 조사 결과를 점검했으며 지난해 마크 저크버그 최고 경영자도 브리핑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은 최근 13세 미만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키즈 앱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알고도 어린 고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40%가 22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성공 이유가 청소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매일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는 10대 청소년들은 2,200만 명으로 페이스북에 매일 접속하는 10대 청소년의 4배가 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같은 보도에 가뜩이나 빅테크 규제에 혈안이 된 미 정치권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어린이 정신건강 문제를 제기해온 민주당의 로리 트레이엔 하원 의원은 즉각 어린이 인스타그램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이 기존 청소년 이용자 보호에 더욱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의 첫 달인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이 취업 이민은 리저널 센터와 비성직자 이민을 제외한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계속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에선 EA 순위가 거의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이민 문호가 대부분 계속 열린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0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의 승인일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런트로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은 핵심을 이루는 1순위와 2순위, 3순위까지 2021 회계연도 1년 내내 연속으로 오픈된 바 있는데 새로운 2022 회계연도도 오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키고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승인일에서 석 달 연속으로 즉 언어더라이즈드로 표시돼 영주권 승인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 등에 포함돼 재승인돼야 영주권 발급이 재개됩니다. 다만 리저널 센터와 비성직자 이민 신청자들도 접수일은 10월에도 열려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은 할 수 있게 됩니다.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EA 순위만 계속 거의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올스톱됐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나 접수일은 2021년 6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9월 22일에서 1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 접수일은 2009년 8월 22일에서 함께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